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드디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입니다. 오늘 대출 관련 3가지 중요한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이죠. 자, 7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 8,800건까지 들어갔다가 서울 아파트 기준 8월 달엔 6,000건, 그리고 9월 달에 3,000건, 그리고 3,000건대 수준을 9월, 10월, 11월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매 위주로 간간히 거래되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원인은 결국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8일날 주담대 최저금리가 3.29%였는데 현재는 주담대 최저금리가 4.62%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대출을 포함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이런 대출금리가 형성됐을까요? 이게 올해 8월 말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8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8조가 늘어나니 9조가 늘어나 이런 기사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덩달아 부동산 시장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금융당국이 개입을 시작했어요. 야, 은행들아, 연초에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니들이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냐?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은행들이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면서 아이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줄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금융당국의 목표는 간단해요. 명목 GDP 성장률 이하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GDP의 80% 이하로 이제 낮춰놓겠다. 이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그 목표에 연초에 계획을 받아놨는데 그거보다 높게 대출해 주니까 경고를 했고 은행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봤자 찍히기만 할 거고 대출 무리하게 안 해. 그리고 어떤 것은 대출을 좀 중단하거나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상금리 상승과 그리고 우대금리 축소로 연결되면서 생각보다 높게 치솟은 대출금리로 결과가 나온 거죠. 모두 짠 듯이. 물론 금융당국에서 니들이 금리를 높게 받으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개입이 이런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금금리는 오르지 않고 대출금리만 오르다 보니까 예금과 대출 차이 마진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9월에 0.68%에서 10월에 0.98%로 늘어났고요. 신한은행은 0.53%에서 1.01%로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0.43%에서 0.81%까지 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돈을 긁어 모은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런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파킹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많다 보니까 와, 진짜 수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당국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대 마진 경고, 그리고 경치권까지 덩달아서 은행들의 니들 예대 마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은행들이 그동안 그렇게 그 말을 잘 듣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높은 금리는 수요 억제 결과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8월에 9.8조 원 증가했었던 전금융권 월별 가계대출 증가세는요. 9월, 10월에 약간 줄어들었다가 11월에 4조 중반까지 축소가 됐다고 해요. 올해 6월에 4.2조가 증가했는데 그날 이후 최저치라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월별 5조가 넘어가는 가계대출이 집행될 경우에 좀 개입을 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목표 이하로 좀 줄어들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계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건 당연히 거래량 감소의 결과일 수밖에 없죠. 누가 4.6% 보면서 집 살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몇몇은 앞으로 미래에 낮아질 금리를 보면서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래량 감소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11월 아파트 거래량 공개되고 있는데 인천이나 서울이나 경기도 할 거 없이 10월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잠깐 금리 인하 했다가 이제 거래량이 튀어 오르는데 그게 다시 실제 금리 인하한 거하고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서 좀 조정 분위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 11월 거래가 잔금이 치러지는 내년 2월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12월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아무도 예상 못한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자, 연속된 금리 인하 정말로 오랜만인데, 자, 이런 금리 인하 플러스 앞으로도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다 보니까 이게 국채 수익률에서 바로 반영이 돼요. 지금 5년물 국채 수익률이 2.991%, 11월 15일 기준에서 11월 말에 2.65%까지 빠졌습니다. 은행채 수익률은 더 추락했어요. 1년물 은행채 수익률은 3.06%, 5년물 은행채 수익률은 2.96%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첫 번째 금리 인하 때는 시장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 기사 보겠습니다. 하는 깜짝 인하 효과, KB 신한 하나 대출 금리 최대 0.19%포인트 낮췄다.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에서 3.45%에서 3.85% 사이에 주택담보대출금리 혼합금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운해은행도 4.1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5, 4.6을 제시되다가 이 정도까지 금리가 낮아진 것은 굉장히 큰 낙폭이라고요.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뜻은 9월에서 11월보다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매매나 전세 모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10월 기준금리 인하 때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소식 말씀드릴게요. 올해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까지 완화한다고 했었죠. 현재 1억 3천까지 돼 있던 거를 2억까지 완화하는데 그동안에 가계부채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야 이거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실제 시행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오늘 12월 2일 대출 시청분부터 소득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소득 규제하고 소득이 완화되는 건 다 알았어요. 진짜 궁금했던 건 금리란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른 차등금리가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봤더니 생각보다 좀 많아요. 거의 최대 1%포인트 더 늘어납니다. 30년 만기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하는 3.6%, 1억 7천만 원 이하는 3.95%, 2억 원 이하는 4.3%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은 우대금리가 많이 적용돼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최소수 0.3% 이상 받아가고요. 기존 자녀 0.1%도 많이 받는 혜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낮아지는 금리 상황에서 2억 이하 이 4.3%는 좀 장점이 좀 덜 부각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억 7천만 원 이하에서 좀 고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은요, 보증금액별로 또 차등 적용돼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상 받는다는 기준으로 맞벌이 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는 3.35%, 1억 7천만 원 이하는 3.7%, 2억 이하는 4.1%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추가 출산 0.2%, 기존 자녀 0.1%, 전자계약 0.1%, 소액대출 0.2%에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아마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맞벌이 부부, 고액 소득자들은 아마 이런 신생아 자금 대출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은행들이 금리를 속속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10월과 다르게 11월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하나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췄다 말씀을 드렸죠. 자, 12월 2일부터 가구소득 2억 이하의 차주에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다만 금리는 아마 대상자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준으로 책정됐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